학교를 찾은 어머니께선 내가 전교 2등이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결정타를 날리신 분은 지나가던 수학선생님이셨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둬서. 이놈아 완전 천재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그 말, 내가 이놈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우는 제가 책임지고 서울대학교 보내겠습니다. 세상 천재 이런 놈이 서울대학교 안 가면 도대체 어떤 놈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는 저만 믿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선생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효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 처음으로 나를 보며 웃고 계셨다. 나를 보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 행복해 하시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어쩌면 어머니의 삶 역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어머니와 헤어진 나는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늘 나를 대면대면 대했다. 나 역시 그런 어머니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머니와 헤어진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릴 때 텅 빈 방에서 혼자 눈을 떴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쓸쓸한 마음을 달랠 겸 교정을 혼자 걷고 있었다. 한참 동안 걸었지만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잠깐 보는 걸로 면회를 끝냈지만 다른 녀석들은 외출에 외박을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해? 어머니 오셨다면서? 외박 나간 거 아니었어? 소영이었다. 반가웠다. 바쁘셔서. 그런데 넌? 난 면회 올 사람이 없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날 키우셨어. 그런데 외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셔서 지금은 입원해 계시거든. 오히려 내가 면회를 가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 내가. 소영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였다. 그런 얼굴 위에 이런 슬픔이 숨겨져 있다니. 나는 소영이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소영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 말을 들은 소영이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떡하지? 나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기숙사에 잠깐 들렸다 갈까? 내가 얼른 뛰어 올라가서 지갑 가지고 올게. 나는 그럴 필요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소영이 너는 입만 가지고 따라오면 돼. 어머니한테 용돈 받았구나? 그래, 맞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나는 매점에 도착하자마자 바구니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훈제오리, 매운 닭발, 만두, 소시지, 과자, 그리고 바나나 우유 2개.
나는 바구니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다.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오늘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내 말을 들은 소영이는 왠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오른쪽 호주머니를 툭툭 두드린 후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고작 17,000원이 전부였다. 이 돈으론 훈제오리 한 마리도 계산하기 벅찬 금액이었다. 어머니가 막 교문을 나서기 전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다. 나는 사양했지만 어머니는 얼마 안 된다며 막무가내였다. 그때 나는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10,000원짜리를 얼핏 보았다. 그리고 호주머니 속이 꽤나 두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았다. 이런 착각을 한 이유가. 소영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과자 몇 개와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며 말했다. 몽땅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온다. 실시. 나는 두말 없이 소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과자 2봉지를 풀어헤친 채 먹고 있었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세지라도 하나 살 걸 그랬어. 다음에 내가 사줄게. 아주 큰 걸로. 나 돈 있는데 얼른 뛰어가서 하나 사올까? 너 그 돈으로 한 달 버티려면 무진장 아껴야 돼. 그런데 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용돈까지 주시고 어머니 화가 많이 풀리셨나 보다. 나는 왠지 말하기가 부끄러워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다. 사실 나 전교 2등 했거든.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무척 기뻐하셨어. 내 말을 들은 소영이는 깜짝 놀라며 무척 기뻐해 주었다. 정말? 축하해. 너 정말 범생이 맞구나. 소영이 말을 듣자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궁금했던 일이 떠올랐다. 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말을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그럼 1등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소영이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내 질문에 소영이는 과자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뭔데? 말해봐. 왠지 물어보기가 쑥스러웠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너 혹시 전교 1등이 누군지 알아? 내 질문에 과자를 오물거리던 소영이가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전교 1등? 난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농담하지 말고. 농담? 척 봐도 내가 1등처럼 생겼잖아. 너 그 눈빛 뭐야? 너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내 말이 거짓말 같아? 자기가 전교 1등이라니 사실 농담처럼 들렸다. 공부는 담싼 채 하루 종일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잠만 자는 계집애가 전교 1등이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런 내 표정을 읽었는지 소영이가 씩씩거리며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성적표였다. 나는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성적표를 펼쳐보았다. 그런데 김소영 전교 1등,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국사 100점, 전 과목 모두 100점이었다. 반면 내 점수는 전교 2등, 국어 57점, 영어 45점, 수학 100점, 국사 53점. 과연 이 점수를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갔다면 몇 등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선생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갑자기 수학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너는 꼭 서울대 가라. 내 말에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내 목표가 거긴데 어떻게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아니면 세상 천지에 어떤 애가 서울대를 갈 수 있겠어. 소영이는 내 말을 듣고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다. 그런 소영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영이 애가 낮에 자고 밤에 공부하나 본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소영이를 보며 넌지시 물었다. 소영아, 너 주로 밤에 공부하지?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소영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소영아, 말해주면 안 돼?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제발 부탁할게. 비밀은 꼭 지킬 테니까, 응? 나는 소영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꼭 알고 싶었다. 소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다 알겠다는 듯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나 방과 후에 등사실에서 일해. 일을 한다고? 너희들이 보는 과제하고 프린트물 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 그래서 체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이런 일을 시켜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학교에서. 그러다 다른 생각이 들었다. 조실 부모의 할아버지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말로만 듣던 소녀 가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학교의 배려로 병원비와 학비를 해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명치 끝이 먹먹해왔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졸았던 거구나. 이런 나를 보고 있는 소영이의 눈빛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실망했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며 말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부터 너한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린 친구니까. 내 말을 들은 소영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1일? 나는 잠시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린 1일이다. 소영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나 역시 그 말뜻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날이었던 것 같다. 내가 소영이를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다음 날 수학 선생님의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가고 있는 소영이를 보게 되었다. 나는 얼른 상자를 들어주며 말했다. 이리 줘. 내가 들어다 줄게. 고마워. 상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거웠다. 어디로 가는 중이야? 비품실에. 비품실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얼른 갖다 놓고 올게. 건우, 너 비품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 교장실 지나서 복도 끝에 있는 방이잖아. 내 말을 들은 소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영이, 너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설마 하니 그런 것도 모를까봐? 내가 우리 학교에 처음 와서 만난 분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라고. 나 교장 선생님한테 차까지 얻어먹은 사람이라니까? 내 말을 들은 소영이의 눈가엔 불신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그런 소영이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근히 기분이 상했다. 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말을 들은 소영이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장 선생님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마 학생들 중에선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학생회장하고 너 단 둘뿐인지도 몰라. 더구나 교장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별로 없을 거야. 그만큼 교장 선생님은 베일에 쌓인 분이시거든. 그런 분을 네가 만났다고 해서 잠깐 놀랬을 뿐이야. 오해하지 마. 나는 소영이의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교장 선생님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위엔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더구나 학생회장과 나 말고도 소영이 너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들은 소영이는 움찔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뭔가 물어보려는 순간 소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미안하지만 이것 좀 부탁할게. 소영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나는 비품실에 물건을 갖다 놓고 교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교장실 앞에는 큼지막하게 교장실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다. 뭐야? 처음 온 사람들도 금방 찾겠구만. 나는 소영이가 내게 장난을 친 거라 생각했다. 못된 계집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나는 방장인 철수와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고 있었다. 철수의 말을 들은 나는 잠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 나를 보며 철수가 재촉하듯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 이러다 무방비 상태로 뒤통수라도 맞게 된다면 솔직히 난 생각하기도 싫다. 나 역시 찍힌 상태야.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나는 철수를 보며 물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순 없을까? 난 그러고 싶은데. 그런 나를 보며 철수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미 회장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어. 바로 너 때문에. 회장은 반드시 자신의 권위를 차지려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너와의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으려 하겠지? 방장들은 모두 회장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어.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불안정한 회장은 절대 방장들을 통솔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깟 학생회장 자리가 뭐라고. 이런 내 마음을 알았을까? 철수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직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래, 나도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우리 학교는 뭔가 달라. 그건 이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어. 난 너 역시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중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는 뭐랄까, 아무튼 정상적이진 않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학생회관 지하에 가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대. 그런데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학생회장뿐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철수, 너 지금 무협소설 쓰냐? 무슨 절대 비공이 학생회관 지하 동굴에 숨겨져 있단 말이야? 내 말을 들은 철수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생각해도 웃겼던 모양이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 그때 뭔가 생각이 난 나는 철수에게 물었다. 너 혹시 교장 선생님에 대해 알아? 내 말을 들은 철수가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나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큰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는 말이 있어. 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수학 선생님은 명함도 들이미지 못할 정도래.
더구나 품에는 항상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닌다는데 혹시 너도 만나게 되면 일단 피하고 봐. 재수 없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대. 알았지? 역시 소문이라는 건 믿을 게 못됐다. 난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교장실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학교에는 교장실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없긴 왜 없어? 비품실 옆에 교장실 있잖아. 내 말을 들은 철수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품실 옆에 교장실이 어디 있다고? 나와 철수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두 녀석이 다가와 철수 편을 들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내일 일찍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아마도 교장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장실마저 그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 선생님이 상냥한 푼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철수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소영이는 나를 세상 밖으로 나와 웃게 해준 나의 요정이었다. 아침 조회를 마친 담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학생들을 급히 잡아 세우며 말했다. 잠깐만 앉아 있어. 아직 조회 끝난 거 아니니까. 그런 담임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담임의 입꼬리가 연신 실룩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발표가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한 담임은 한 번 더 아이들을 돌아보며 뜸을 들인 후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기로 결정났다. 순간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책상을 두드려대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녀석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그런 내 표정을 읽었을까? 옆에 있던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건우, 너 무슨 일 있어? 나는 소영이를 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아니야. 아니면 다행이고. 소영이가 고개를 돌리려 할 때 나는 소영이를 다시 불렀다. 소영아, 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난 소영이한테 물어본다는 게 조금 겸연쩍었다. 다른 게 아니라 수학여행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겠지? 내 말을 들은 소영이는 뭔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건우, 너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학교에선 수업료 외엔 추가 비용을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아. 우리 학교 재단이 워낙 빵빵하거든.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다. 갑자기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어 왔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 기억 속 학창시절은 힘들고 어두운 기억들 뿐이었다. 그때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다. 아마도 그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셔서 내가 지쳐 잠이 든 후에야 집에 돌아오셨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마친 후에야 겨우 잠드실 수 있었다. 그리고 출근 전에 내가 먹을 밥과 반찬을 하셔야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런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소풍을 갈 때도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날 아이들은 모두 소풍 가방을 메고 왔다. 그리고 그날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모두가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소풍을 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오전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나는 들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모두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소영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참, 체육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던데 건우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까 영희가 그러더라고. 교무실에 갔다가 봤는데 엄청난 미인이래. 자기는 처음 봤을 때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대나? 그게 말이 되냐? 자기 말에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소영이는 자기 얼굴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며 말했다. 새로 부임하신 체육 선생님이 엄청난 미인이라는데 넌 관심도 없냐? 그제서야 나도 고개를 들어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미인이래잖아. 남자는 원래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좋아하겠지. 왜? 넌 이쁜 여자가 싫어? 아니, 좋아. 그런데 왜 반응이 이래?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잖아. 미안해. 이게 미안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소영이의 말을 듣다가 문득 구멍난 바지가 떠올랐다. 나는 소영이가 입고 있는 핑크색 반바지를 슬쩍 쳐다보았다. 구멍난 부위가 깔끔했다. 바로 그때 소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소영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설마 영희 말처럼 변태? 소영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오해야. 난 구멍난 데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잠깐 쳐다본 거야. 정말이야. 내 말을 듣고도 소영이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치 어린아이를 타일르듯 내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특정 부위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는 대답 대신 착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소영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소영이가 내게 물었다. 그런데 건우 너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이야. 넌? 나야 많이 가봤지. 너도 가보면 마음에 들 거야. 특히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새하얀 백사장과 비치색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라니까. 뭐 한라산도 아름답긴 하지만 난 바다가 더 좋더라. 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 출신이야. 그래서 그런지 수학여행은 꼭 제주도로 가더라고. 솔직히 난 다른 데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 소영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새하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리고 드넓은 하늘이 영원처럼 펼쳐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제주도였다. 우리는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체육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부터 체육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고 계시는 선생님의 윤곽이 너무나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유난히 흰 피부와 이국적인 외모, 게다가 젓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휘날리고 있었다. 마치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의 시선이 선생님의 동작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시선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우리를 보며 말했다. 여러분 반가워요. 부임한 첫날 여러분과 첫 수업을 하게 돼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남학생들은 환호성을 치고 있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그림 같은 외모가 남학생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환하게 웃던 선생님이 또다시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격투기를 배워보겠어요. 좀 거칠다는 생각도 들지만 배워두면 쓸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환상적이었다. 매일 군대 유격장을 방불케 하는 산도적같이 생긴 체육 선생님만 보다가 이런 그림 같은 선생님과 함께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더구나 핫팬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한 반바지와 브레이지어라 우겨도 될 만큼 꽉 끼는 상의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선생님은 몇몇 학생들을 불러내 격투기 동작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학생이 선생님을 부르며 어깨를 톡톡 치려고 할 때였다. 그 모습을 본 소영이가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몸에 손대면 안 돼! 소영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이 선생님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선생님! 학생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체육선생의 뽀얗고 여린 주먹이 번개 같은 속도로 학생의 얼굴을 강타했다. 동시에 이빨이 공중에 흩뿌려지며 학생의 몸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다 그대로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순간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의 몸이 전기에라도 감전된 양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체육선생님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이를 어쩌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쓰러져 있는 학생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제 소개가 늦었죠? 제 이름은 노터치 김. 그냥 노터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난 이름이 정말 노터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때 노터치 선생님의 눈빛과 목소리가 변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손대는 새끼는 다 죽는다. 알겠냐? 노터치 선생의 눈빛과 목소리가 또다시 변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신다면 별 문제 없이 저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노터치 선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피가 많이 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노터치 선생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 맞았다고 죽진 않아요. 저기 있는 학생하고 같이 가서 저 나무 그늘 아래에다 던져놓고 오세요. 말을 했는데도 두 학생이 머뭇거리고 있자 노터치 선생의 눈빛과 목소리가 또다시 변했다. 이런 개 호로 새끼들을 봤나?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3초 주겠다. 1초, 2초. 순간 눈빛을 맞춘 두 녀석이 쓰러져 있는 친구의 다리를 각각 하나씩 잡고는 나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나무 근처에 다다른 녀석들은 달려가던 속도 그대로 친구를 나무 쪽으로 내던진 후 노터치 선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돌아온 녀석들은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런 두 녀석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던 노터치 선생은 두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참 잘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복종적인 학생들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말하고 있던 노터치 선생의 시선이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는 소영이와 마주쳤다. 이게 누구야? 프린세스 소영? 못 보던 사이에 숙녀가 다 됐군. 젖가슴 커진 것 좀 봐. 말하던 노터치 선생이 소영이의 가슴을 움켜 잡으려 하자 소영이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선생님은 못 보던 사이에 많이 늙으셨네요.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한 걸 보면. 소영이의 말을 들은 노터치 선생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나는 노터치 선생과 소영이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그런 나를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노터치 선생이 말했다. 넌 또 뭐야? 소영이의 새로운 수호신? 아니면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호크스 대신인가 보군. 왜 이 녀석도 호크스만큼 강한가? 노터치 선생은 눈빛을 빛내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노터치 선생은 굉장히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참으로 절묘했어. 그렇다고 그 운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보디가드? 노터치 선생은 학생들을 돌아보며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거기 두 친구는 좀 전에 유기한 친구 얼른 양호실에 데려다 주세요. 저러다 죽기라도 하면 유기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까요. 알았죠? 노터치 선생의 말을 들은 두 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된 채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노터치 선생이 마지막으로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김소영 양은 얌전하게 있는 게 좋아요. 김소영 양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예요. 그 사실은 김소영 양도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노터치 선생의 말을 들으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곳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통제가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 뿐이었다. 이곳은 학생들만의 또 다른 세계였다. 내가 체육복을 갈아입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남학생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녀석은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교무실로 내려오래. 내가 고개를 들어 쳐다봤을 때 녀석은 연신 자신의 왼쪽 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왼쪽 볼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나는 그런 녀석을 보며 물었다. 너 누구한테 맞았어? 얼굴이 왜 그래? 내 말을 들은 녀석이 갑자기 울컥했는지 내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샹, 뭐 이런 개 같은 일이 다 있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날 부르는 거야. 얼마나 섹시하고 예쁘던지 난 방문객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날 보자마자 널 교무실로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날 두들겨 패잖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러더니 더 끔찍한 게 뭔 줄 알아? 나를 뻔히 쳐다보며 세상 친절한 목소리로 널 교무실로 끌고 오지 못하면 대신 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내 명찰을 빼앗아 갔어. 이거 완전 미친 개 또라이라니까. 녀석의 말을 들은 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앞장서. 그제서야 녀석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갑자기 소영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건우야, 내 체육복 입고 갈래? 나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까지 치며 거절했다. 그런 나를 보고 있는 소영이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다른 데도 아니고 교무실에 갔다 오는 건데 설마니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겠어? 내 말을 들은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쳐. 바보처럼 굴지 말고. 알았지? 나는 대답 대신 웃어주었다.
내가 녀석과 교무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노터치 선생이 팔짱을 끼고 등을 벽에 기댄 채 삐딱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노터치 선생은 앞에 있는 녀석에게 명찰을 휙 하고 던져주며 말했다. 참 잘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서 가보세요. 녀석은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 버렸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노터치 선생이 말했다. 예절 교육이 엉망이군.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다니. 노터치 선생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따라와. 나는 따라가야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무실 문이 열리며 담임이 나타났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그런 나를 본 담임이 물었다. 범생이, 이제 곧 수업 시작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는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는 담임 뒤쪽을 쳐다보았다. 내 시선을 의식한 담임이 뒤쪽을 돌아보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선생님! 담임은 얼굴까지 붉히며 노터치 선생을 반기고 있었다. 그런 담임을 보며 노터치 선생 역시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선생님 학생이었구나. 제가 시킬 일이 좀 있어서 학생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담임은 손사래까지 치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며 말했다. 수업은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잘 도와드려라. 알았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체육실 앞이었다. 노터치 선생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나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 뒤를 따랐다. 체육실안은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예쁜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다. 노터치 선생은 나를 돌아보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소영이 꼬붕이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소영이 뒤를 졸졸 따라다녀? 너 소영이 좋아하냐?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영이가 절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던 노터치 선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지? 너 정말 소영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소영이 그 계집애가 남자 후리는 재주는 보통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나는 화가 났다. 나를 욕할 때보다 더 화가 났다. 그런 내 기분을 알았을까? 노터치 선생은 슬쩍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넌 안목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어떻게 소영이 같은 애를. 나는 소영이 같으니라는 말에 화가 났다. 선생이면 다야? 소영이가 선생님보다 100배는 더 낫거든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아 삼켰다. 그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노터치 선생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내에서 연애질한다고 112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증도 없이 선도부 선생님한테 이것들 혼 좀 내달라고 일러 바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노터치 선생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실수로 소영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입술을 악다물고 노터치 선생의 시선을 피했다. 그런 나를 보며 노터치 선생이 말했다. 이거 봐.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까 찔리는 게 있나 보군. 나는 선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터치 선생을 노려보았다. 나와 시선이 마주친 노터치 선생이 흠씬 놀라며 말했다. 정말 수상해.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너희들 사귀기만 한 거 맞아? 이거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다 걸린 놈이 오리발 내밀 때 보이는 눈빛이잖아. 나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소영이 그 계집애 꼬벙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 내가 너를 딱 본 순간 그래서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라고. 알겠냐? 나를 잠시 쳐다보던 노터치 선생은 아주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마. 허브차 괜찮지? 나는 대답 대신 노터치 선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나를 바라보던 노터치 선생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옛날에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던 녀석이 있었지. 그런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내가 눈가를 뽑아버렸어.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내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터치 선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농담이니까. 설마 나같이 예쁜 선생님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겠니? 자리로 돌아간 노터치 선생은 끓고 있던 커피포트를 들어 잔에 물을 따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출입구 쪽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더구나 좀 전에 들었던 말이 결코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탁자 위에 허브차를 내려놓은 노터치 선생이 나를 보며 말했다.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이리 와서 좀 앉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나는 자리에 앉았다. 막상 내가 앉자 노터치 선생은 나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차가 다 식을 때쯤 내게 말을 걸었다. 학생 별명이 범생이라며?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별명을 얻을 수가 있지? 혹시 그 별명 소영이가 지어준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두 볼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내 모습을 본 노터치 선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못된 계집애. 악취미는 여전하군.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노터치 선생이 나를 보며 말했다. 뭐해 안 마시고? 왜? 독이라도 탔을까봐? 노터치 선생은 가늘고 긴 손가락을 깍지를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보란듯이 허브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내가 빈 찻잔을 내려놓자마자 노터치 선생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브라보, 이렇게까지 나를 믿을 줄은 몰랐는데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하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독은 안 탔을지 몰라도 다른 건 탔을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찻잔을 선생님 앞으로 밀었다. 그제서야 내가 선생님의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독이라도 탔는 줄 알았나 보군. 그렇게 말하고는 내가 밀어줬던 찻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1차 관문은 합격. 2차 관문은 더 재미있을 거야. 따라와. 선생님을 따라간 곳은 체육관이었다.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광판에 100점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빨간색이 내 점수고 파란색이 범생이 네 점수다. 규칙은 간단해. 타격을 가할 때마다 1점씩 깎이는 방식이야. 타격의 강도에 따라서 최대 50점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해. 경기는 모든 점수를 잃었을 때 혹은 항복을 했을 때 끝이 난다. 내 말 알아들었지?
그 말을 들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항복하겠다고. 그런 내 마음을 알았을까? 노터치 선생은 나를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경기 전에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네가 패하면 다음 차례는 소영이를 부를 생각이야. 알고 있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원한다면 기꺼이 싸워주겠다고.